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악질경찰 보고 왔고요. 제가 밖에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좀 비가 많이 내려서 집으로 왔네요. 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채널은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영화 정보의 포인트를, 개인적인 포인트들을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MCN 소속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회사나 홍보사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다 좀 솔직하게, 좀 과감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악질경찰 얘기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저씨라고 하는 그 영화로 기억을 많이 하시는 이정범 감독의 영화입니다. 아저씨가 대중적으로도 되게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흥행도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이 영화 여러분들 재미없다거나 시간이 아깝다거나 지루하다거나 그런 영화 아닙니다.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 좋은 평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기획에 있어서 실패한 영화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솔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보면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시는 대사들이 몇 가지 생기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인상적인 장면이, 미나라는 그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이런 것들도 어른이라고 이러면서 깡패들과 그 조피로 형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살을 하죠. 이 영화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른다운 영화인 건지, 어른답게 세월호라는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건지, 미나가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영화가 과연 어른답게 영화적으로 세월호 소재를 풀어내고 있는 것인지,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영화에 대한 정보를 조금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영화 줄거리라든지 또 영화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줄거리 내용 자세하게 좀 알기 원치 않는 분들은 조금만 뛰어넘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베리 형사가 나옵니다. 조피로 형사가 나오고요. 약간 똘마니격으로 나오는 또 한기철이라는 아이를 시켜서 ATM 기계도 털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큰 돈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간이 부은 거죠. 도둑 3년에 이제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 관리하는 창고를 털 계획을 세웁니다. 아, 대단해요. 자기가 안 털고 당연히 또 이번에도 기철이를 시키는 거죠. 근데 기철이가 그 창고에 들어갔다가 그 기업의, 거대 기업의 그 비자금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회장이 그 어떤 유리하게 석방이 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없애야 되니까, 그 창고에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와있던 태주 일당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동영상을 찍다가 걸리죠. 그리고는 기철이는 그 동영상을 조피로 형사와 여자친구인 미나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태주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는 불을 질러버려요. 창고가 터지면서 기철이도 불타게 되고요. 증거들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근데 핸드폰을 복원하고 나니 이 기철이가 두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냈다라는 것을 태주가 알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을 찾아서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 와중 속에서 조피로 형사는 또 검사에게 그 미나의 동영상을 가져오면, 또 미나를 데리고 오면 이 조피로 형사의 비리와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피로 형사는 그 검사를 믿고 미나를 설득해서 미나와 같이 검사에게 찾아가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태주가 있습니다. 즉 검사도 한 통속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삼성 얘기에서 옛날에 나왔던
법조인들 그 장학금,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한 법조인들의 뭐 그런 얘기 비스무리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좀 사회 비판을 좀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붙잡히게 된 이 조피로와 미나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동영상을 가져오라면서 이 카피본 말고 원본, 사실은 이 조피로 형사가 기철이한테 동영상을 전송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기철이와 자기의 어떤 연루관계의 증거가 될까봐 화장실 변기 속에 그 핸드폰 칩을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동영상은 미나에게 전송한 동영상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동영상을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주는 원본이 어디 숨겨놨는지 빨리 대라 그러면서 그 미나를 옥상에서 떨어뜨릴 것처럼 협박을 하죠. 미나를 걱정한 그 조피로 형사가 동영상을 갖다 주겠다고 이제 그 조폭들을 달래서 미나를 구출해내는데, 그 옥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나가 이런 것들도 어른이라니 하면서 뭔가 이제 삶의 의지를 잃었나봐요.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피로 형사는 재벌 회장에게 불려가서 돈을 받고 이제 그쪽 편에 서게 된 거죠. 예, 엄청난 돈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미나의 죽음으로 또 미나가 뭐 그 자기한테서 훔친 돈의 일부를 또 잠수사 아저씨에게 병원비로 썼다라는 것도, 주변에 선행을 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재벌 회장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기부스 파란에, 포스터에 나오죠. 기부스 파란에 조립이 가능한, 검색대에서 걸리지 않는 조립식 총을 숨기고 들어가서 재벌 회장을 응징하려고 하는데 멍청하게 또 화장실 화면에서 잡히게 되면서 태주에게 다시 끌려가서 그 욕조 속에 수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이제 입으로 욕조 밑에 그 배수구 마개를 열고 가까스로 욕조의 그 뚜껑을 부수고 나와서 태주와 격전 중에 총으로 쏴 죽이게 되죠. 그때 태주는 이제 그러죠. 총이 나가네 하면서, 마치 이제 여러분들 그 아저씨 영화에 보면 방탄유리야 이놈아 막 이런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임팩트 있는 대사를 하나 하고 죽어요, 태주가. 자, 그리고는 이 조피로 형사는 지금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그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회장에게 다가가서 총을 발사하게 되고요. 자신도 그 감찰반 형사의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 죽지는 않고요. 이제 그 끌려가면서 그 죽은 미나의 환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고생 교복을 입고 잔디에 앉아있는 미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 잘 살아, 잘 지내야 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끌려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화, 이 세월호 문제를 떠나서 이 영화가 조금 이제 흠이라면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뭐 사실은 그 총을 조립해서 회장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이미 다 CCTV에 다 찍히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이는 게 바보죠. 바로 옆에서 기자들과 수백 명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형사를 죽여가지고 뭐 어떻게 없앤다고요? 그런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 오히려 그 비디오를 가지고 살인 미수로 해가지고 그 형사를 완전히 그냥 감방에 쳐넣는 거 일도 아니죠. 왜냐면 검사들까지 자기 라인이 쫙 깔려 있는데 범죄자 아닌 사람도 범죄자 만드는 세상에 진짜로 총을 가지고 죽이러 들어온 사람을 왜 못 엮어서 집어넣겠어요? 사회로부터 그냥 격리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위험하게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영화적 설정이 사실은 설득력이 약하죠. 그리고 막 문을 막 쾅쾅 부수고 발로 부수고 나와서 이러고 막 온갖 소리를 내는데 그 많은 경호원들이 아무도 못 듣고 오지도 않아요. 그 방에, 사람을 죽여놓은 방에. 그것도 되게 좀 설득력이 약하죠. 하지만 뭐 이런 장면들은 그냥
예, 영화적 설정이려니 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고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영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기획에 있어서 실패한 영화고 더 나아가서 경솔한 영화다. 미나가 했던 대사처럼 이게 과연 어른다운 영화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영화가 세월호를 다룬 것이 왜 경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어느 날 친구가 여러분들 집에 왔습니다. 친구가 여러분 집을 보더니, 방을 보더니 허락 한마디 없이 묻지도 않고 막 집을 치워요. 예, 자기 막 물건들을 자기가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막 걸레질하고 막 사람 열어보고 막 여기다 물건 저기다 놓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랬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내가 너 집이 지금 어수선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너 청소해 주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자식아. 이런 친구가 어딨냐? 이러고 막 만져요. 자, 여러분 고마우세요? 친구분한테? 내 방 치워줬으니? 고마우십니까? 자,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자, 남자친구가 내가 좀 혼자 있고 싶어. 근데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와요. 굳이 막 옆에 따라오면서 오빠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 제발 나 혼자 좀 있게 해달라고. 아니야, 같이 있어야지. 뭔 소리야.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옷을 사와요. 야, 이거 오빠가 내가 골라오니까 야,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 오빠 나 이거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내가 널 위해서 사왔지 누굴 위해서 사왔겠냐. 고마워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자, 입어. 입으라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그래도 감이 안 오세요? 하나 더 할까요? 이웃이 와서 여러분들 마당을 막 쓸어요. 허락도 없이. 저 어르신 왜 마당을 쓸고 계세요? 아이고, 여기가 지저분하더라고.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좀 쓸고 있지. 아, 어르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와가지고 막 쓸어요. 저 어르신 제가 알아서 하겠다니까요. 어허, 젊은 것들이 요즘 고마운 줄 몰라. 내가 말이야 이걸 좀 치워주려고 그 좋은 마음으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말이야. 감 잡으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리는 시누이가 덤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영화가 경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과연 이정범 감독이 또 이 영화를 기획한 사람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이 영화에서 흥행에 또는 나름 의미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유족의 입장에서 그 주변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객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월호 유족이고 여러분들 세월호 그 희생자들의 친구예요. 근데 갔더니 영화를 보러 갔더니 조폭들이 나오고 막 피와 막 잔혹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영화에, 욕지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영화에 세월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세월호 친구라는 그 희생자의 친구라는 미나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야,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켜줬어. 그 세월호 사건 때처럼 나쁜 재벌을 총으로 쏴 죽였어. 야, 통쾌하다.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다뤄주셔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부들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그 미나가 자살하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배려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런 청불에 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피가 낭자하는 조폭들이 등장하는 이런 영화에 다룰 소재가 아니에요. 감독님, 여기 기획에 관련되신 분들, 세월호 사건 학생들의 편을 들어줬잖냐?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쉽게 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아저씨라는 영화 보면 그 영화에 불법 장기 매매 소재가 나옵니다. 예? 어린애들 막 장기를 팔아먹고 이런 정말 엄청난 범죄자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영화 보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불법 장기 매매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불법 장기 매매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이렇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방탄유리라고 이 새끼야! 아니면 거울 앞에서 멋진 복근을 보여주면서 잘생긴 원빈이 머리를 자르는 장면,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면 현란했던 그 칼 액션들. 재미난 오락 상업 영화에 그냥 설정으로 소비되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을 이 범죄 오락 영화에 다뤘다고 해서 세월호 사건에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비되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세월호의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미나의 자살이나 그런 걸로써 오히려 상처를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오히려 기획력의 실패라 그랬잖아요. 생일이라는 영화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그 남은 자들의 아픔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아예 접근을 하시든지. 네? 외국에도 보면 전쟁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전 용사들의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와요, 영화 속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따뜻한 시선으로, 아니면 그들의 정말 실상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면서 영화적으로도 재미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사뭇 진지하게 주제의식을 담고. 이 영화는 그냥 오락 영화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재벌을 쏴 죽여서 통쾌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 영화에 박수를 쳐주고 싶으셨나요? 자, 우리의 적폐들, 세월호 아이들을 죽게 만든 사람들 찾아가서 죽일까요? 오히려 정말 상처를 입은 유족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다시는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슴에 남는, 차분하지만 그 가슴에 절절히 들어오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숙한. 그래서 더 아픈 거죠, 마음이. 근데 정작 피해를 얻기는커녕 돈 받고 그랬던 놈들이 뭐예요? 앞에서 피자 처먹고 막말하고 분노와 증오를 막 나타내고 정작 자신들은 피해도 하나도 입은 것도 없는데 막 분노를 하죠. 저 세금을 잡아먹는 세금충들. 자, 그러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우리 잡아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를까요, 여러분? 이 영화는 어른스럽지 못한 영화입니다. 그냥 오락 영화로 끝냈어야 돼요. 이 세월호 사건 다루지 말고. 이 세월호 사건 안 다루면은 얘기가 줄거리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삼성에 관련된 재벌 비리가 여기 나오니까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빗대서 구조를 만들든지, 굳이 세월호 사건 아니어도 학생에 관련된 이 설정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이 국민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니까 보다 쉽게 이 설정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져다 쓴 느낌밖에는 저는 안 들어요. 감독님 억울하다. 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도우려고 했다. 설득력 약합니다. 제가 부모라면 절대 이 영화에서
세월호 사건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나가 죽었을 때 마음 약한 어머님들은 까무러칠 수도 있어요. 세월호 그 희생자들과 몇 개월을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생활을 한 사람들조차도 만약 그분들 중에 감독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영화에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영화를 기획하셨나요? 감독님 그리고 주변 분들 묻고 싶어요. 과연 이 영화가 미나의 질문처럼 과연 어른답게 세월호 사건을 가져다 쓴 영화인지 묻고 싶어요. 우리 반성하자고요. 어른다운 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영화다. 절대로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절대로 우리가 의미를 두고 박수를 쳐줄 영화가 아니다. 폭력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고 뭐가 남나요? 정말로 미나를 돕고 싶었다고요? 조피로서 형사가? 그러면 그 비리를 까발려서 정말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겠죠. 총으로 쏴 죽여요? 그게 해결 방법입니까? 그건 그냥 오락 영화로서 그냥 통쾌함을 주고 싶었다면 오락 영화에 집중하셨어야 돼요. 그냥 대리만족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절대로 세월호 사건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크루스크라는 영화를 리뷰했습니다. 그 영화는 크루스크 핵잠수함의 그 침몰 사건을 제가 세월호 사건과 너무 유사해서 리뷰를 했잖아요. 그 영화는 그 사건에 관련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화였어요. 그 억울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영화였단 말입니다. 영화 오락적으로도 훌륭했고요. 지루하지 않은 영화예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다룬다면. 이런 식으로 소모해버리고 많은 유족이 절대로 볼 수 없는 미나의 죽음을 보겠습니까? 조폭들 나와서 막 칼, 도끼, 망치 휘두르는 영화에 애들을 나오게 해야 됩니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온갖 쌍욕이 난무하는 영화에 애들을 갖다 써야 되냐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좀 어른답게 영화 좀 만듭시다. 그게 흥행이 될 거란 착각들도 좀 하지 마시고. 이정범 감독님 저랑 같은 나이더라고요.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겸손하게 영화를 찍었나. 오히려 유족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저는 이 영화의 평점을 오락 상업 영화로서는 7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영화의 사회적 기능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2점밖에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이 영화는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예. 앞으로도 세월호 사건을 다루는 영화들이 나올 겁니다. 보다 성숙하게, 보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또 상처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우리가 몰랐던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자본주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면 뭐든 다 된다. 돈이면 구테타도 허용할 수 있고, 우리의 경제를 높여줬다면, 돈을 벌게 해줬다면 일정 부분 사회에 희생되는 부분들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사회의 문제는 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주는 그런 영화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오락적으로 쓰실 거면 세월호 사건 말고 다른 걸 쓰세요. 예. 이거는 아직 터진지 그리 오래된 사건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직 유족들의 상처도 제대로 어루만져지지 않은 영화예요.
이 오락 영화에 갖다 쓰는 그런 경솔함을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네요. 좀 더 성숙한 영화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더 하다 보면 더 흥분하게 될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나름 노력하신 거는 인정합니다만은 경솔했다. 반성하자. 그런 결론으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